네, 2022년 1월 4일 이정훈입니다. 북한 무인기에 놀란 대한민국 최고사령부 합참에서 합동 드론 사령부를 창설하겠답니다. 제가 욱하는 성질이 별로 아닙니다. 정말 화딱지가 나네요. 이 하면서 그냥 합참, 그래 뭐 합참의장이야 모든 장교가 저보다 젊으니까 집합시켜갖고 전부 다 굴려버리고 싶습니다. 야, 부대가 없어서 작전 못했나? 부대가 없어서 뚫렸나? 왜 뭐만 터지면 사령부 조직을 만들려고 합니까? 진짜 합동드론 사령부 창설 웃기는 발상입니다. 아직도 대한민국 군대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으면은 새로운 머리를 쓰고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지. 아주 구닥다리 방식, 모면하려고 하는 방식, 참 대한민국 육군이 주도가 된 합참 한심합니다. 정리 좀 해드릴게요. 북한 무인기가 침범한 거에 대해서 합동 드론 사령부를 창설하고 스텔스 무인기를 연내에 생산하겠다. 그리고 드론 방공망을 보완하고 드론은 공세적으로 하겠다는 취지다. 합동 드론 사령부를 만들면은 뭐 완벽하게 우리가 발 뻗고 자도 되는 건가요? 왜 자꾸 조직을 만들어? 드론이라고 하는 게 뭐 대단한 무기도 아니고. 아니 그럼 북한 간첩 넘어오면 대간첩 사령부 만들 거야? 옛날 대간첩 사령부 있었어요. 뭐가 있습니까? 합참이 대간본부, 대간첩작전 본부 했습니다. 뭐 합동 드론 사령부를 왜 만들어? 이거 일개 대대, 좀 크면 여단급 정도, 어느 특정 부대 하나 지정하거나, 어느 큰 부대 밑에 하나 두면 되는 거지. 합동이라고 하는 건 육해 공군을, 아니면 육군 공군, 2개 이상의 군을 같이 운영하는 대형 부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참 웃기는 발상들이야. 드론 하니까 드론이 대단한 것 같지만요.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미국이란 나라는 동해안이 대서양, 서해안이 태평양, 북쪽은 캐나다, 남쪽은 멕시코, 그리고 남해안으로 조금 더 가면 쿠바라고 하는 나라가 약간 적성 국가가 있죠. 미국은 사방에 적이 없어요. 미국을 위협하는 나라는 무기는 저 멀리서 날아오는 미사일입니다. 미사일. 그래서 미사일을 막는 미사일 디펜스하는 그런 방위 전략을 지켰습니다. MD를 만들었습니다. 패트리어트 팩3, 사드, SM3, 등등, GTB 이런 그런 걸로 날라오는 미사일을 막았고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주변에 시리아도 있고 시끄러운 레바논도 붙어 있고, 이집트는 국교를 맺었지만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가자 지구라고 하는 서울의 한 반 정도, 한 강북 정도 될 겁니다. 그만한 지역을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으로 줬는데 거기에 하마스라고 하는 단체가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하마스도 가자 지구에서 바라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쏴요? 미사일을 쏘기에는 너무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뭘 쏩니까? 박격 폭탄 이런 거 쏩니다. 또 가자 지구에 걔네들이 무기를 갖고 올라오려도 이집트 땅을 통해서 갖고 와야 되는데, 이집트가 어쨌든 이스라엘하고 국교를 맺었기 때문에 그런 걸 통과 안 시키거든요. 휴대하고 갖고 들어올 수 있는 무기, 큰 포도 안 됩니다. 박격포 이런 거 드론 갖고 와서 이스라엘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위협이 크니까 뭘 개발시켰어요? 박격폭탄, 작은 포탄 막는 아이언돔을 발전시켰습니다. 물론 그들도 미국의 MD처럼 저기 이란이 미사일 쏠 수도 있고, 지금은 안 그렇지만 이라크도 쏠 수 있었기 때문에 저기 쏘는 미사일을 잡기 위해서 에로나 데이비드 슬링 같은 미국의 사드 같은 패트리어트 팩3 같은 미사일을 발전시켰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런 미사일로 하는 MD보다가는 아이언돔에 더 많은 투자를 했고, 그 아이언돔의 하나의 섹터로서 드론이라고 하는 거는 포탄보다도 속도가 훨씬 느리잖아요. 그래서 드론을 잡는 드론돔이라고 하는 그런 무기 시스템도 개발했죠. 그걸 스카이 스파타라고 해갖고 어디서 뭐가 날라오는지 다 볼 수 있도록 레이더 시스템을 개발해서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북한판 에이타킴스엔, 이번에 북한이 600mm 쏴가지고 30대를 노동당에 보고하고 한 시험 발사한 북한판 에이타킴스,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위협이죠. 그리고 그 북한판 에이타킴스 중에서 600mm 이상
북한의 미사일은 우리는 한국형 MD인 KAMD로 맞겠다는 개념입니다. 오케이? KAMD로서는 우리의 천궁 시리즈, 국산이죠. 그 다음에 미국에서 개발한 팩3, 그 다음에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사드로 맞겠다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북한이 600mm 방사포 이하의 포탄들, 300mm 방사포, 그 다음에 기존의 방사포, 걔네 175mm 자주포, 그 다음 뭐 몇 밀인지 모르겠네. 그 쭉 아래 포들은 막을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육군이 개발한 게 대포병전이었어요. 대화력전. 쟤네들이 딸 쏙 조집 보이면 우리도 같이 쏘는 거예요. 힘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때려갖고 거길 박살내겠다. 걔네 포대를 박살내겠다. 대화력전을 준비했었습니다. 근데 대화력전이란 게 이게 킬체인 비슷하잖아요. 먼저 때리면 우리가 침략이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나오는 게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아이언돔 개발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한다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국이 뒤늦게 개발해서 한들 이스라엘도 많은 시간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그런 작은 포탄 맞게 됐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도 앞으로 신형 개발하고 있으니까 신형 같이 개발해서 돈은 니네가 한국이 많이 되지, 나눠 쓰고 수출도 하자, 뭐 이런 개념을 던지고 있는데,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아이언돔을 같이 개발해서 나눠 쓰자, 그게 낫다. 그러니까 한국은 아이언돔도 하고 K 아이언돔도 하고 KAMD도 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KAMD를 한다 그래서 별도의 사령부를 만들었나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정말 심각한데 그 막는 부대로 지정되어 있는 게 공군의 미사일 방어사령부입니다. 이거는 과거에 공군에 있었던 조직이에요. 방공포병사령부. 원래 있던 부대입니다. 그걸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유지했습니다. 근데 아이언돔을 막는 거는 아예 없었죠. 육군에 있는 군단과 사단에 있는 포병 전력이 그냥 맞대응하면서 대화력전으로 깨부시겠다, 그런 개념으로 갖고 있다가 지금 아이언돔을 이제 시작했으니까 만들면은 그 아이언돔 사령부를 또 만들 건가요? 아이언돔에서 하게 되면 드론 방어하는 건 더 쉬운 거기 때문에 아이언돔 사령부가 필요할지는 몰라도 드론 사령부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대부분 육군이 운영할 부대입니다. 합동? 먼 너머 합동. 물론 합동은 필요하지. 공군에서 육상 기지 중에서 중요한 게 공군 기지니까 공군을 적 드론이나 포탄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는 공군도 참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상에 있는 해군 몇 개 기지도 방어를 해야 되니까 합동은 합동이겠지만 대부분 육군입니다. 야, 합동 드론사령부 만들겠다고? 아니, 지금 공군 기지에 가면은 공군에 이 비행단이 원스타 부대예요. 거기에 전투기든 무슨 그 비행기를 운영하는 부대가 있고 그 기지를 지키는 기지전대가 있습니다. 되게 공군 헌병들이 하죠. 그 기지전대 부대가 아이언돔을 운영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그게 부족하면 그 옆에 있는 육군 부대들이 와서 해주면 되는 거고. 지금 미군은 오산에 미 7공군이 있잖아요. 7공군 주변을 미 육군 부대들이 와서 패트리어트 팩3로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뭐 새로운 사령부 안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이언돔보다 훨씬 작은 개념인데 드론 사령부를 만들겠다고? 이거 진짜 면피용입니다, 이거. 아니, 옛날에 천안함 사건 당하니까 뭐 서방사 만들어야 된다고 난리를 쳤잖아요, 난리를. 그때도 제가 결사 반대였었는데 결국은 서방사 기능을 해병대 사령부에 부과하는 걸로 해서 조직을 따로 안 만들고 겸용해서 쓰도록 했죠. 그래도 뚫리잖아요. 그거 만들기 전이긴 하지만 한참 시끄러울 때 연평도 포격전 당했었고. 자꾸 조직을 만들어서 그럼 뭐 하는 것 같죠? 저도 조직 생활 30년 매년을 하면서 이 조직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제가 치를 떱니다. 그 다음에 돈이 없어 못 만든다. 우리 애들 키울 때도 보면은 뭐 하라 그러면 인터넷 인강 들어야 된다, 뭐 들어야 된다, 뭐 맨날 돈만 내놓으래. 그거 하면 하나요? 그거 없다는 핑계 대고 지 면피를 하는 건데, 이거 정말 이거 당나라 군대 수준입니다. 이거 대통령이 잘 보시고 일가를 해야 됩니다. 지금요, 무인기는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쭉 날라와서 우리를 살펴보고 가는 정찰기, 하나는 폭탄을 싣고 와서 우리를 자폭하는 공격용 무인기. 공격용 무인기 중에서는 자폭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서 총을 쏠 수도 있고, 로켓을 쏠 수도 있고, 미사일을 쏠 수도 있고, 신의 지팡이, 로드 오브 가처럼
폭약이 아닌 뭐 쇳덩어리를 던져서 죽이는 뭐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정찰 무인기가 날라오는 거, 정찰 무인기는 점점 작아져요 앞으로. 왜냐하면 걔는 우리 쪽을 살펴보고 가야 되니까 크면 불리하니까 이제 반도체 기술이 점점 발전할 거 아닙니까? 엔진도 발전하면 점점 작아질 겁니다. 그럼 그거를 우리가 발견해서 그걸 요격하는 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저를 쏴서 잡겠다. 그게 드론돔이잖아요. 근데 이걸 별도 사령부로 만들어? 천만에 기존에 육군에 방공포병 많은데 그 중에 한 소대, 한 포대만 지정하면 돼. 무슨 사령부를 만들어? 무기를 바꾸거나 추가시키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공격용 무인기는 폭약을 싣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일정한 정도 크기가 커집니다. 뭐 프레데터나 글로벌 호크 같이 큰 것도 나올 수 있고요. 비행기처럼. 그런 것들은 와서 하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한테 위협을 주니까 격추를 해야 돼요. 반드시 격추를 해야 돼요. 정찰용 무인기는 격추를 하면 좋고 그리고 우리가 못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위장을 해야지. 옛날에 인민군 애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미국의 위성이 우리의 위성이 북한 상공을 지나가니까 그 시간을 알아가지고 자기네 주요 무기는 덮어 씌워버리죠. 이 덮어 씌우는 이거 위장은 아주 오래된 전략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찰 위성을 따돌리듯이 정찰 무인기가 오는 거를 대비를 해야지 그걸 다 맞추겠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공격용 무인기, 자폭용이든 뭐든 이건 잡아야 돼요. 그걸 잡는 것도 지금 육군의 방공포병, 공공의 방공포병 이런 것들이 잡으면 돼. 그 다음에 이번에 그 군 관계관 제가 얘기한 게 스텔스 무인기를 만들어서 우리 드론 사령부에서는 북한 드론을 잡고 우리도 드론을 집어넣겠다는 건데 이 북한에 드론 집어넣는 부대를 이제 필요하니까 합동 드론 사령부 만들겠다는 건데 진짜 웃기지 말라 그러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공격용 드론 중에 유명한 게 이스라엘제 하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또 그걸 본따서 우리도 만들었는데 KSSM인가? 저도 이름이 하도 헷갈리는데 하피 같은 경우는요 그냥 무인기예요. 쫙 발사하면 쫙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쫙 1000km 이상을 날아가요. 그래갖고 거기서 레이더파를 쫙 쏴갖고 자기 원하는 표적을 잡은 다음에 그걸 딱 레이더파를 타서 그대로 때려버립니다. 자폭을 해버리는 거죠. 그 이게 굉장히 정확하게 때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순항 미사일보다 더 좋죠. 순항 미사일은 중간에 채공을 못 하는데 이건 쫙 떠서 진짜 비행기처럼 떠 있다가 때리니까. 근데 이럴 경우에 적군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저쪽에서 레이더가 파가 오니까 자기도 알잖아요. 그러면 요 레이더파를 따라서 거꾸로 쏩니다. 적기가 날아왔을 때 적기가 이쪽 표적 찾기 위해서 레이더를 지상으로 쏘면은 여기서도 간파해갖고 적 레이더를 따라서 그대로 미사일 쏘게 하면 이쪽 무인기나 적기가 깨지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미국의 그 그라울러, 프라울러 이런 전투기들은 쫙 들어가면서 지지직 전파를 쏴서 이쪽을 다 다운 시켜놓고 자기네만 때리죠. 함으로 공격한다 그러는데 이 하피는요 쭉 가다가 이 지상에 있는 적 레이더가 쏠조짐을 보이면은 레이더를 끄고 촥 내려와 버려요. 그리고 추락하는 게 아니라 떠 있어요. 근데 이게 찾다가 이제 이게 없어졌으니까 이놈도 헤매죠. 그럼 다시 떠올라서 다시 키고 들어와서 박아버립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공격용 무인 드론인데 이 무인 드론을 지금 공군이 도입했거든요. 공군이 그러면 별도로 드론 사령부, 드론 부대를 만들었나? 안 만들었습니다. 8전투 비행단이라고 있어요. 아마 횡성에 있는 게 8B 맞을 겁니다. 공군 비행단을 제가 다 못 외우는데 8전비가 횡성에 있는 FA50 운영하는 부대일 겁니다. 거기에 한 개 대대에서 이거 운영합니다. 지금 합동 드론 사령부 만들어서 공격용 스텔스 무인기 ADD가 만드니까 뭐 하겠다 그러는데 기존 부대에 넣으면 되지. 이걸로 합동 드론 사령부를 만들어 또 별자리 하나 만들어서 육군 자리 늘려주고 왜 군을 자꾸 늘려? 상층부만 늘려. 이런 발상을 하는 군인들은 정말 문제입니다. 우리가 부대가 없어서 북한한테 뚫립니까? 용기가 없고 이 제너럴들이 결심을 안 하고 대통령이 결심할 때까지 돌렸잖아. 대통령이 우리도 무인기 넣으라고 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래놓고 대통령이 집어넣은 거를 갖고 뭐라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뭐 합동 드론사령부 만들어서 정찰 무인기는 뭐 어떻게 하고 공격 무인기는 뭐 ADD가 곧 만드니까 하겠다. 아유
이런 겁쟁이 장군들이 뭘 한다고 진짜. 그리고 그전에는 북한 무인기 들어오면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별 대단한 거 아니에요. 뭐 걔네들이 찍어가는 거 여기서 숱하게 찍어가는 사람들이 도시에서 근접 촬영하는 간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 놓고 나서는 이번에는 뭐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뭐 결사적으로 맞겠다고 난리야. 이건 우리 군인들 뭐만 하면은 조직 만들고 뭐하고 뭐는 건들수록 커진다는데 키워놓으면 안 돼. 그러고 맨날 돈 달라고 그러고. 조직과 예산을 늘리지 않고 해야 그 능력이죠. 저는 이거 가지고 후배 기자들하고 많이 다투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인기 없는 사람이었어요. 좀 더 이제 그렇게 하지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은 들지만 돈과 조직 늘려갖고 하는 게 그게 뭐예요? 그 성과가 반드시 있는 것도 아니야. 제가 늘 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옛날엔 참 쓸데없는 회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결심하고 바로 하니까 굉장히 빠릅니다. 제 친구가 저가 항공사를 운영하는데 그 친구도 옛날에 큰 항공사에 있던 친구예요. CEO를 했습니다. 그 회사에 가보면 직원이 몇백 명이 앉아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가 항공사 지금 대표인데 한 3명 앉아 있나? 물론 뜨는 비행기는 적지만 비행기 대비 인원수 보게 되면 거기에 같은 임무를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임원이 사장까지 결제를 해요. 여기서는 요즘은 더군다나 컴퓨터니까 자기가 다 입력해서 들어오잖아요. 그 직원이 관리하고 대표만 알면 되지. 쓸데없는 조직. 물론 대형 항공사는 돈을 많이 남기니까 고용해서 여럿이 돈 받는 건 좋지만 이거 진짜 이거 세금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낭비입니까? 대통령실에서도 합동드령수사령부 창설해서 대응하겠다는 군은 따끔하게 질타하시면서 이 대통령실에서 이 드론이 뭔지 작전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 안 그러면 그럴듯하게 말하는 군인들한테 끌려갑니다. 제가 군인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국방을 사랑하고 하지만 이런 군대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뭐 스텔스 무인기를 만든다 그래서 이거 갖고 또 사령부 만들어? 아닙니다. 지금 공군에 있는 수원 비행장이나 횡성 비행장이나 성남 비행장에 있는 전방 부대 중에서 그 운영하게 하는 대대 정도 두면 됩니다. 그리고 북한의 정찰용 무인기들은 전방에 우리 육군 방공포병, 공군의 일부 방공포병 무기 레이저 무기 갖고 또는 뭐 비호복합 갖고 격추시키면 되는 거예요. 조직을 만들어? 정말 비겁한 군대입니다. 제가 좀 흥분했는데 흥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